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부동산 투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투자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는 경우에 뭐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한 2, 3억 정도도 한 2, 3년 안에 충분히 마련했던 벌 수 있었던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또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아이디어만 있다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 투자 실행했던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그 2004년도 때 뭐 빌라들이 한참 오르지 않았던 그때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빌라 투자를 좀 초창기 때 해서 좀 재미를 큰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통념 자체가 빌라를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저는 또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또 돈을 좀 벌었고요. 많이 벌었고. 근데 그것도 사실 사회적인 통념 자체가 오피스텔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생각들이 되게 지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미분양 아파트도 투자를 해서 또 재미를 봤는데, 그때도 미분양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통념을 깨고 투자했던 게 좀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가 됐었고, 2014년도에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좀 투자를 했는데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됐고, 그 다음에 청약은 당첨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는 역발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서 좀 당첨도 많이 됐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투자 성과를 냈고, 다 제 개인 투자한 얘기입니다. 점포경연 주택이라고 해 상가주택 그 택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초창기 때 분양을 받아서 또 그런 것들도 또 수익을 냈던 거고, 마이너스 피 나는 오피스텔이나 마이너스 피 나는 아파트를 잡아서 그런 걸로도 또 수익이 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져보면 사람들의 통념과는 좀 정반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또 그거를 실행에 옮겼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통념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할 경우에 매매가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줘야지 투자 물건으로서 메리트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통념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정반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매매가 전세가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추후에 오를 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면 전세가가 낮다 하더라도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물건을 지금 노리면 분명히 2, 3년 후에는 한 2, 3억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매매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 차이 갭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른바 이 매매가 자체가 대부분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조건들의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높다는 거는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이.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좀 더 비싸서 감정가 대비 대출이 나오면 대출을 풀로 땡기게 되면은 대출을 굉장히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세, 만약에 대출이 많으면 전세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가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월세는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보증금 뭐 3천, 5천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대출이 있어도 월세는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풀로 받고 보증금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거나 아예 투자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이렇게 붙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사실 이 효율성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LTV가 60%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LTV가 나오지만 DSR이 적용이 되면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쓰기에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주택자 쓰기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DSR에 아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을 쓰셔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이고, 이런 전략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한 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출도 70%가 더 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자, 그러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세를 받아서 충당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달이 내는 부담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은 어떠냐면, 기존에 배워왔던 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에 투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틀을 못 계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적은데 적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 책을 제가 2009년도에 썼거든요. 2009년도에.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제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 제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을 노려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이미 15년 전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히려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역으로 하는 겁니다. 역발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지식들, 그러니까 2009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갭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아파트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포함한. 근데 그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갭투자가 굉장히 일반화되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개별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의 가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정보의 효용 가치가 과연 얼마인가를 따져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보가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적은 지역을 노리는 투자 전략도 물론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만, 그건 이미 과거의 전략인 거고, 현재 미래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그게 반드시 영원 불변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건 전략의 어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저평가된 지역,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오히려 판단하는 거예요. 역발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대출을 풀로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면은 2, 3년 후에 저는 분명히 2, 3억 정도의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실행에 실제로 옮겼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지식들은 과거의 그런 지식인 거지, 그게 현재 미래를 앞으로에도 뭐 계속해서 그런 법칙대로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새롭게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투자 실적을 올리거나 부동산 투자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내용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